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9월 10일 금요일 아침이 멋지게 밝았습니다. 자, 일단 외치죠. Thanks God it's Friday. 네. 미국 어법에 안 맞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의 그 영어 발음상으로는 이게 훨씬 혓바닥이 잘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자, 오늘 미국 시장, 네, 조금 빠졌죠. 미국 시장 조금 빠졌습니다. 연속적 하락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은 0.4% 상승하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제일 재미난 영역은 환율이었죠.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환율이 조금 이상하게 끝났습니다. 왜 이상하게 끝나느냐?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는 PEPP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드디어 이번에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매입 시기도 최소 2022년 3월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이 아니잖아요. 2021년이잖아요. 게다가 9월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10월이잖아요. 최소한 2022년 3월이라고? 그러면 미국의 테이퍼링이 지금 가장 빨리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측에서 끝내야 된다는 그 시점이 3월이라서 좀 심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최소 3월까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이게 테이퍼링이라고 말하기는 좀 웃기지만 일종의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이고, 그리고 교묘하게 빠져나갔어. 테이퍼링, 이 라가르트 총재가 제안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교묘해요. 이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뀐다는 거지. 조삼모사지. 이게 바로 조삼모사예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테이퍼링이 아니라 라가르트 총재께서는 이번에 PPP를 이제 매입 속도를 늦추기로 한 것은 테이퍼링이 아니야. 테이퍼링이 아니고 PPP를 재조정한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지. 결과는 똑같아. 근데 사람들의 느낌이 틀렸어. 이 놀라운 건 뭐죠? 이게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 한, 자, 금리, 자, 우리 그동안에 경제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구조상으로 서로 엮여있는 그런 구조를 보면, 자, 테이퍼링을 하겠다면 금리는 어떻게 된다? 웬간해서는, 경기가 빵빵 밑으로 팍팍 쳐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테이퍼링 또는 그 매입 프로그램 축소는 금리의 상방 요인이 되죠. 금리를 위로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테이퍼링 또는 매입 축소 다음에 뭐가 나온다? 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금리 인상이. 근데 하나의 김성수 애널은 이런 얘기도 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얘네들은 뭐 그런 그게 뭐 병존하지 못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재미난 뉴스가 요것과 관련돼서 하나 있어요. 팁 맥클램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채권 보유액을 축소하기 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BOC죠. 뱅크 오브 캐나다가 경기 부양책을 축소할 준비가 되면 첫 단계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3국, 캐나다를 제3국이라고, 한국하고 좀 비슷한 까라죠. 나라는 크지만 뭐 경제 규모, 체질이나 뭐 이런 한국하고 겨룰 수 있는 나라죠. 근데 어쨌든 한국도 금리를 먼저 올렸잖아요. 금리를 올렸잖아요. 물론 이제 대출 긴축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근데 어쨌든 뭐 금리를 올린다면 금리가 올라야지. 근데 실제 금리가 어떻게 됐냐면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졌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을 깨면서 빠졌습니다. 1.297. 이게 도대체 뭐냐? 멍미, 그동안 공부 잘못했나 보다. 왜, 세상이 이렇게 배운 대로 안 돌아가지? 신기하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자, 어떻게 봐야 하냐면,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바로 이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시중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있기 때문에 눈에 과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눈에 잡혀, 이번 인플레이션 진짜일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그런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이 정도 축소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에서 이 정도 매입 축소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매입 축소가 일종의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약하게 나왔다는 거죠. 약하게 나오니까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빠졌다는 거야. 그 전에 올랐었잖아요. 지금 금리가 올랐을 때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가능성 상당히 있다라고 보이면서 또 하나 그러면 결국은 테이퍼링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드렸었죠. 그런데 테이퍼링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소위 일종의 강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사전에 먼저 반응해요. 요즘 금융시장 항상 하는 게 사전에 반응합니다. 사전에 반응하고 뚜껑을 딱 따면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 수준이야. 그냥 끝. 오히려, 반대의 상황들. 그러니까 좋은 실적 발표하면 주가 빠져. 나쁜 실적 발표하면 주가 올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전에 다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런 것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대응을 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강도가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 있는 상황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표 나왔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는데 감소세가 지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팬데믹 이후로 최저 수준치까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발 더 들어가는 증시각도기 TV 미국 마감에서는 그냥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거보다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향후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까 거시경제는 맞추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현재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취업하는 사람들 숫자가 계속 있어진다는 거죠. 실업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취업자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어떠느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 직장을 원하면 테이킹할 수 있어. 직장을 갈 수 있어. 자, 미국 통신원들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해 주세요. 갈 수 있어. 그냥 오케이, 나 직장 갈래 하면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직원을 구하려고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죠. 쉽게 노동자가 직장을 구하는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구인은 많은데 구직은 적으니까 구직자가 쉽게 취직을 하는 거겠죠. 안 그러면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반대 상황들이 오겠죠. 구직자가 어렵고 구인 업체들이 쉽다면.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뭐를 일으킬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임금 인상률이 4%대 중후반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하면 이렇게 구인이 힘들고 구직이 쉬우면 구직자는 무슨 행태를 취하게 될까요? 세 개의 직장이 있어. 갈 수 있는 세 개의 직장이 있으면 어떤 직장? 모든 조건이 좋은 직장 가겠죠. 그 조건 중에서 중요한 조건이 뭐죠? 집하고 가까워야 되고 애들을 키우는데 좋아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뭐가 좋아야 돼? 월급이 좋아야 돼.
예, 임금이 좋아야지 그런 데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임금 좋은 데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결국 임금의 상승률은 지속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용시장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소가 바로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이 부분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사실은 이 미국의 고용시장까지 조사할 만큼의 여유는 없으나 그냥 머리로 뇌피셜을 돌려보면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은 4차 산업 관련된 직장은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뭐 인터넷, 온라인 관련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면서 구인이 계속 되는데, 그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구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지식 노동자인데 거기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니까 원하는 뭐 경력자 찾기가 되게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거기는 되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반면에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그러니까 뭐 공원, 뭐 호텔, 레저, 그 다음에 뭐 식당, 뭐 이런 쪽에서의 고용은 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쪽은 이제 임금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싶어도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뇌피셜을 아침에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종합을 해보면 임금은 인상하는 쪽으로 지금 이번에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걸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것은 인플레의 요인으로 계속 시장에 작용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인플레가 그럼 나타나는 것들은 테이퍼링을 계속 요청하는 그런 시그널을 줄 것이고, 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유럽도 일단 좀 했으니까. 근데 어제 이제 유동원 본부장님의 그 데이터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데이터가, 까먹었다. 유동원 본부장님 이름 생각하다 까먹었어. 할 얘기를. 자, 다른 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 35,000명 감소해서 3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예상은 3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적당히 더 느린 속도로 순자산 매입을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 발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연준 인사 발언 보도록 하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여름 초에 지표가 강한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쪽으로 정말로 크게 기울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서 테이퍼링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매파인데 두 가지 시그널을 보여줬어요. 테이퍼링은 될 것이다. 두 번째, 9월은 아니다 라는 두 가지 시그널을 보여줬어요. 저희에는 10월이냐 12월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증시각도 TV는 예상을 했고요. 미셸 보만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께서는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계속해서 돌아간다면 자산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물가 안정에 큰 진전을 이뤘고 고용은 실질적인 추가적인 진전의 목표에 매우 가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이에요? 테이퍼링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계속해서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파월이 얘기했죠. 우리는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시그널을 주겠다. 전 이것들이 시그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강화되면서 연방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요. 연방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연방 정부에 일하게 되는 알바생마저,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민간인들도 무조건 접종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 4일 사무실 복귀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사들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8월 항공 예약이 줄었고 취소가 늘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님께서는 10만 정도의 감염 수준은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10,000명 이하로 한참 내려가야만 한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기업 뉴스 중에는 중국의 최대 오디오 플랫폼인 히말라야가 미국 IPO 계획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중국 당국이 홍콩에서 상장하라고 압박했다라는 뉴스가 지난 5월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ADR 상장 뭐 이런 것들은 쉽지 않고 홍콩으로만 계속 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 유동문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연락해 볼게요. 네, 나올 수 있으실지. 나올 수 있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불러야지. 네, 그렇게. 자, 오늘 주요하게 22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의 주간 실업 청구자 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큰 이슈는 별로 없는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금살금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투자 대안이 없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좋다. 이 정도 떨어진 걸 나쁜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 제가 이제 연합인포맥스 나가서 그게 좋은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제 기관들이 종가에 4천억 때렸습니다. 요거는 다시 매수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기관은, 당분간은 요 4천억 채울 때까지는 매수를 해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제만큼의 수급적으로 나쁜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물어보셨던 부분이, 만기일에 뭔 일 없겠냐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만기일을 무시했던 것은 조금, 근데 뾰족한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당했을 거예요. 알고 있어도 뭐 제 포지션이 크게 변할 게 없어서 당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스피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 간의 코스피 선물이 원래 보통 올라야 돼요. 한 0.345포인트 정도 더 높아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일종의 실질적 백워데이션 상황인데, 이거는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주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보통 추석 전에는 좀 그렇습니다. 돈 급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추석 전에. 돈 급한 사람들이 돈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추석 바로 이틀 전, 그러니까 다음 추석 시즌이 되기 전인 목요일부터 시장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과거의 수급적 흐름으로 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이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